자, 박지원 당대표 됐죠. 국민의당 당대표 오늘 첫날 행보를 했는데 DJ와 YS 묘소만 갔습니다. 자, 첫날부터 논란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과연 어떤 장면인지 첫날부터 지금 후역과 관련된 얘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발끈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비판했기 때문인데요. 자, 어떤 장면인지 잠시 확인합니다. 먼저 박지원 체제의 첫날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탄핵 정국이 해결되고 적당한 기회에 두 전직 대통령의 참배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자는 건 잘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화해와 통합을 지향하는 정당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저희들과 상의 없이 첫 공식 입성을 했다는 것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당대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자강론과 연대론이 계속 회자가 됐습니다만은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전의 양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이 얼기 전에는 절대 강을 건너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첫 최고회의니까 전당대회의 앙금들이 굉장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요즘 복날 개패듯 패대기 치는데 익숙이 돼서 괜찮습니다. 네, 저렇게 웃고는 있지만 첫날부터 굉장히 호된 신고식을 치른 거나 다름없군요.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네. 이 뭐 민주정당의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네. 이견을 노출했으니까요. 네. 조금 다르게 보면 이제 콩가루 정당으로 갈 수도 있는 네. 좀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국민의당은요, 이 박지원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연대파와 네.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자강파가 아주 팽팽히 맞서 있고 실제 전당대회 결과도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당대표에는 됐습니다만 이 최고위원으로 된 이 김영환 최고위원이나 이 황주홍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이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대선을 치러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지원 원내대표의 어떤 연대론을 미리 좀 이렇게 저렇게 제어하기 위해서 오늘 첫날부터 저렇게 안티적인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이 지금 이제 국민의당의 존재 관련해서는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통합 쪽으로 선거를 치르느냐 아니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중도나 삼지대 통합을 하느냐 이게 제일 큰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글쎄 몸값을 올리려는 것인지 밀고 당기기라는 흔히 말하는 밀당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몇 가지 날선 얘기가 좀 오갔습니다. 반기문과 함께 못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좀 전하고는 달라진 건데요. 그 장면도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손학규 전 대표 등 몇 분으로부터 축하 인사가 있었고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만나자고 하는 그 정도 얘기만 있었습니다. 덕담 수준에서 한번 뵙자고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적당한 기회에 인사를 한번 드리겠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촛불 민심을 무시하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하고 정체성이 맞지 않다. 반기문 대통령과 통화를 하셨네. 박근혜 대통령과. 부디 잘 대처하시라.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잘 죽이 맞는가.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하고 멀어지는 수밖에 없는. 자, 오늘 오전에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박 대통령과 통화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우리랑 안 맞는다, 우리랑 멀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근데 이제 통화 내용 자체를 놓고 보면 네. 뭐 상황이니까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네. 부디 잘 대처하기 바란다라는 네. 얘기였고 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뭐 바쁜 일정 소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들었다라는 네. 얘기인데 이거를 결국 듣기에 따라서는 의례적인 얘기로 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안타깝다라는 표현이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네. 시선에 맞는 얘기인가라고 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박지원 대표, 이제 대표가 처음부터 반기문 전 총장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네.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냐. 왜냐하면 네.
저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콕 집어서 아 우리랑은 결이 안 맞는군요라고 지적을 하는 걸 보면 네. 애초에 생각이 없으셨지 않으면 저렇게까지 얘기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도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과 인사는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얼마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고민했을 것 같거든요. 이정은 편집위원 어떻습니까? 오늘 이 정도, 그러니까 2분 통화했다고 얘기했거든요. 대권을 노리는 분들이잖아요. 네, 너무 많이 머리 쓰면은 뜻대로 안 돼요. 그냥 뚜벅이 걸음으로 가셔야지. 네. 저는 지금 박지원 대표 보면서 네, 어디 대통령 묘소 가는 것도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가면은요. 네. 큰 정치 못 하거든요. 만약 반 총장께서도 언제 통화를 하고 몇 시간 통화하고 무슨 말을 유리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대통령 올 것 같죠? 네. 안 옵니다. 뚜벅뚜벅 가셔야 될 겁니다. 구장처장 그러면 박지원 대표의 얘기는 반기문 총장을 좀 애달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우리는 좀 거리를 두는 게 맞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저는 뉴욕에서 이 한인 회장을 지낸 이 상인 출신의 박지원 대표의 이 전형적인 어떤 거래 정치가 시작됐다고 보는데요. 거래 정치. 네. 뭐 양다리를 일단 걸쳐 놓는 거고요. 네. 또 이렇게 쇼당을 붙이기 위해서는 네.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 없이 너희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네. 또 반기문 대표도 그렇고 우리 없이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양쪽을 이제 다 애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투 용어를 전문 용어를 좀 쓰셨는데 어쨌건 양쪽에서 네. 좋은 거래를 따내기 위해서 지금 같은 행보를 선택했다고 보신다 그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박지원 대표의 앞으로 그 어휘는요. 그날 따라가시면 박지원 페이스에 말리는 거고요. 네. 일주일 동안 박지원 대표가 했던 얘기를 날짜별로 쭉 기록을 해놓으셨다가 네. 바뀐 것을 몇 번 어떻게 어느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지켜보시면 박지원 대표의 그 미래 행보를 좀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늘의 말을 주목할 일이 아니라 흐름을 봐야 한다니까.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을 봐야 한다. 이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애를 닳게 하려는 것 같다는 인상을 좀 받으셨던 것 같고요. 자, 그러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리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대선 주자 행보하고 있거든요. 자, 곳곳에서 서운해하는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처음 나온 내용이 하나 있네요. 자,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얼마나 배신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장면인데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거절을 했다는군요. 뭘 했을까요? 소개합니다. 장위원장으로 국장이고 하니까 좀 맡아주실 수 있느냐 그런 걸 여쭤봤죠. 유엔 총장은 무슨 뭐 개인의 어떤 인연이나 이런 데 얽히면 안 된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장례위원 중에 국무위원들 명단을 넣는 그 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 대통령님과의 마지막 인연이잖아요. 그때 유독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하시더라고요. 자, 2009년이면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임기 1, 2, 3년 차 때인데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직후에 국장의 장의위원을 맡아달라 거절했다는 겁니다. 구장처장. 네. 자, 이제 이게 언제입니까? 그럼 8년 만에 공개된 건데 그동안 얘기를 안 해왔었던 거네요. 아니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지만 네. 당시에 그 반 총장이 국내에 와서도 이 노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데 2년 후에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잠시 이렇게 참배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참여정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반 총장이 어떻게 보면 노 대통령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총장에 올랐는데 네. 그 이후에 대통령 서거 이후에 보인 행보로 봐서는 약간 좀 서운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혀왔고요. 구체적으로 장의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꺼려했다는 것은 이제 뭐 새롭게 좀 밝혀진 내용입니다. 장지열 변호사님, 또 이제 문재인 전 대표도 직접 반기문 사무총장을 겨냥했습니다. 예. 아주 기득권 특권을 노려온 사람이라고 평가하는군요. 책을 곧 나오는데요. 저 특권을 누려왔다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 했던 말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상황이 네. 국민들이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그런 여망이 많은 상황인데 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뭐 구시대 청산이 아니라 구시대의 특권을 노렸던 사람, 즉 마른 자리만 딛고 다녔던 사람이 어떻게 국민들의 가슴을 대표현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에서의 말씀을 한 거라서 당연히 이제 반기문 전 총장 입장에서는
나를 구세대 시력으로 모으려고 하는구나라고 해서 발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의 내용이 되는 거겠죠. 좀 질퍽하고 지인 자리도 좀 다녀야 되는데 마른 자리란 얘기는 이제 좋은 자리만 딛고 다녔다 그 뜻이네요. 그러니까 국민의 슬픔과 고통을 느낄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예 책에 인쇄대에 나오도록 비판을 했습니다. 그동안 대놓고 비판은 좀 없었잖아요. 그렇죠. 보통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는 사실 네. 국민적인 지지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네. 비판적인 여론이 사실 높지가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네. 귀국과 즈음에서 이제 네. 박연차 수수설부터 시작해서 온갖 종류의 이제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이 오늘 그 문재인 전 대표가 그 내일자부터 내일이죠. 네. 내일 출간하게 되는 그 책에 나오는 그 대목에 대해서 네. 오늘 그 기자들이 현장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 이제 문재인 이런- 대표에게요? 아니죠. 반기문 총장에게. 반기문 총장에게 질문을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유독 반기문 총장이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까지 보이면서 답변을 했는데 그 대목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실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주 그 가난한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외교관이 됐고 호강해 가면서 남의 그 아픈 점을 모르고서 이렇게 했다는 건 일방적인 그 생각이고요. 제가요 문재인 대표보다는 더 오래 살았으니까 그 많은 변혁을 더 많이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만 말씀드리죠. 반기문 총장 오른쪽 화면 오른쪽에 있는 분이 네. 그 이도훈 대변인이라고 네. 공보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방금 네. 보셨겠지만 말을 이어가려고 하니까 이도훈 대변인이 중간에 들어와서 자르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총장이 계속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네. 그만큼 이 반 총장이 자신에 대한 비판, 특히나 뭐 어려운 걸 모르고 살았다는 이제 그런 류의 비판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네. 그거를 온몸으로 본인이 표출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반기문 유엔 외교관이라는 게 그런 자리잖아요. 이제 굉장히 국익을 위해서 상대와 생각이 전혀 다른 적하고도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흥분하지 않는 것이 이제 몸에 체화된 사람이지만 이런 인쇄된 책을 통해 비판한 것 관련해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발끈하는 말을 내는 것은 좀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다툼은 고조되겠죠. 계속 기록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9번째 소식입니다. 순위봅니다.